동안 외모의 비결은 뭔가요, 도대체? 우주전쟁이 나서 레이저 총을 맞아도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피부과, 운동.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있어요. 뭔데요? 마음이 편해야 돼. 내 얼굴 보고 아우 재수없어, 저게 무슨 동안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앱도 쓸 거고. 이거는 근데 카메라는 쌩이에요, 여러분. 40살 때부터 근데 PT를 받았어요. 그전엔 돈이 없어서 에이. 본격적으로 못 받았어. 치과 의사가 돈이 없다가 누가 믿어요? 아니 나는 정말 40살 이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물방울 레이저를 만나서 이제 대박이 갑자기 났죠. 그래서 얼굴이 확 핀 거지. 나는 그때 내가 모든 걸,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벤틀리를 탔어요. 지금은 이제 조그만 거 타고 있어요. 조그만 페라리? 너무 동안에서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 동창회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 동창들은 네가 원장이야? 그건 이거예요. 고백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백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떴을 거라니까? 병원의 매출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때는 한 1년에 한 50억 벌었죠. 대박난 치과는 무조건 가서 하루 종일 붙어서 수술 어시스트까지 다 해요. 그냥 스펀지처럼 이게 샥! 하버드 교수하고 네. 이런 선배들 있어요. 네. 나 하버드 교수인데 전 하버드를 안 나왔잖아. 그쵸, 서울대만 그쵸. 나왔잖아. 그쵸. 네가 왜 잘 돼? 아. 비결이 뭐야? 얘기해. 그래도 이수지 원장 그래도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앤데.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고 환자 얘기를 좀 들어봐요. 네. 얘기했거든요. 눈 볼 시간이 어딨냐? 이빨 들여다보기도 그러니까. 바쁘지. 그건 안 중요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젊은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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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로 52살 되는 치과의사 이수진이고요. 사실 원장님과 제가 지금 초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뵙죠. 그렇죠. 저희 그때 유튜버들 모임. 작가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는 82년생이에요. 82년생이 몇 살이에요? 38입니다. 이제 39. 39. 원장님과 제 나이가 이제 13살 차이. 아, 그렇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모임 때. 전화번호 받을 뻔했어요. 지금 명함 드렸는데 뭐. 내 숨은. 사실 원래 이제 이전에 동상이몽을 봤었어요. 아, 네. 4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이 안 늙으셨더라고요, 전혀. 그때 근데 우리 딸은 그때보다 늙었다고 저한테 구박해요. 아무래도 함께 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때 같지 않다고 얘기하죠. 일단 그 원장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를 드리면 네. 현재 1969년생. 네, 그렇죠. 60년대. 믿을 수 없지만. 네네네. 네. 주민등록증 있나요? 여기 치과의사 면허증에 69년생이 써 있어요. 69년생. 진짜 옛날에 땄는 면허증 같은. 노랗게 바랬죠. 와. 저거 인스타에 올렸더니 네. 조회수가 한 20만회나 나왔었어. 야, 그리고 서울대학교 치의학 학사. 네네네. 현재 서울 유로치과 대표 원장. 네네. 저서가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가장 이런 바디 프로필이 야. 있죠. 좀 자극적인 컨텐츠. 네네네. 네네네.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이제 원래 유명해진 거는 SBS 동상이몽. 그렇죠. 그 출연해서 유명해지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네네. 그때부터 이제 최강 동안 치과의사. 그쵸, 난 그때 좀 섭섭했어요. 왜요? 서울대를 나온 정말 안 아프게 진료를 잘하는 네네. 물방울 레이저 임플란트의 최고 권위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람들은 그냥 최강 동안 치과의사야. 그래서 그쵸. 미모의 실력이 가려지다니 이런 생각했죠. 대화의 일부 주제가 네네. 외모 관리잖아요. 네. 사실 원장님한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질문. 감사합니다. 동안 외모의 비결은 뭔가요, 도대체? 지금은 바빠서 못 가요. 근데 40대 초반에는 좀 레이저 했단 말이에요. 우주전쟁이 나서 레이저 총을 맞아도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레이저 면역력이 있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운동하고 나서가 더 얼굴이 생기가 있을 때가 많아요. 운동하고 나서? 네. 근데 또 운동 얘기하면 다 기분이 나빠. 너무 노력을 해야 돼. 막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더한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요새 뿅 나타나갖고 네. 제가 이제 홈쇼핑에 7일 네, 얼마 전에 하는 날 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먹는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이 얼굴로 간대요.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한 통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작가님한테. 감사합니다. 지금 젊은 갑자기 홈쇼핑 방송이 되고 있는데. 네, 전지현 님이 모델로 하고 있고 네. 제가 모바일 홈쇼핑에서 이렇게 네. 좀 판매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 이 진피층의 90%가 콜라겐이래요. 네. 근데 레이저를 많이 쏴봤다 그랬잖아요. 다
다 이 두꺼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운동 2시간씩 해서 몸짱이 됐어, 근육이. 근데 얼굴은 막 흘러내리는 사람들 많이 봤죠, 연예인들. 몸은 좋아지는데 얼굴은 조지는 거야. 그런 현상이 40, 50 넘어가면 생겨요. 네. 그래서 얼굴에 두꺼운 콜라겐층을 만들어야 돼. 근데 90%가 이런 그런 먹는 콜라겐으로 이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물론 레이저를 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요새 난 바빠서 피부과 갈 수가 없어. 책 쓰지, 뭐 홈쇼핑하지, 치과 일하지. 나름 열심히 살고 그래서 있어. 이거를 언제 어느 정도 먹어도 매일 먹는 거죠. 매일 한 포씩. 언제부터요? 내가 이제 이 제품을 알고부터 지금 이제 지금 한 달째 먹고 있어. 한 달치. 네. 나 너무 솔직해. 아니 진짜 솔직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럼 동안 외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덕을 보려고. 앞으로. 이거 더 알았어요. 한 달 동안 먹어보셨는데 괜찮아요? 어때요? 좀 두꺼워지는 것 같아. 왜냐면 피부가 안 갔거든. 이게 비교 분석이 확실해. 안 갔어. 여기랑 피부가. 계약 잘 하셨나봐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혜택을 안 받으신가요? 근데 나는 이제 괜찮구나. 조금의 혜택은 받았는데, 이만큼 받았는데, 알겠어요. 이게 먹는 걸 믿지 않았는데, 네. 저분자 콜라겐이 얼굴로 가는구나. 의사님께서 이제 드셔보셨는데 그쵸. 괜찮다고 하면 약간 좀 신뢰도 가긴 그렇죠. 하네요. 콜라겐이 또 막 근육, 뼈, 관절 이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막 각종 장기 저도 이거 한번 있기 먹어볼게요. 때문에 한 통 드릴게요. 네네. 한 달치예요. 이거는 이제 한 달 전부터 동안 비결인 거고 네네네. 그 이전의 동안 비결. 운동, 네. 피부과.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있어요. 뭔데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김 작가가 동생이라고 이 댓글 무조건 달릴 거야. 진짜 댓글 많이 달리고 조회수 많이 뜨겠네. 저한테 좋을까요? 그게? 네,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기분 나쁘든 말든 본인 채널은 뜨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동안 외모잖아요.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해요? 인정해요. 인정하시죠? 타고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노력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럼 퍼센티지를 한다면? 노력이 60%? 노력이 60%. 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어. 몇 네. 퍼센트를 답할까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자, 그럼 노력이 60%. 이 60%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네네네. 형제 관계 어떻게 되시죠? 남매나 이런 거. 4살 아래 남동생, 그 다음에 11살 아래 여동생. 이 세 명의 외모는 원장님과 비슷한가요? 동안인가요? 어떻게 돼요? 내 남동생은 같이 다니면 저희 살짝 오빠 또는 삼촌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동안 아니란 거군요. 네네네. 어렸을 땐 너무 예뻤어요. 인형같이. 어. 어렸을 땐 내가 오히려 외모 콤플렉스였어. 내가 제일 못생긴 거야. 걔네는 막 눈도 동글동글하고 인형같이 생겼어요. 얼굴 하얗고. 여동생 11살 아래 여동생도 정말 인형같이 눈도 동글동글 약간 엄마 닮았어. 동글동글 얼굴 하얗고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성격이 나랑 달라요. 나는 좀 담대해. 담대하다. 단순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둘 다 다죠. 둘 다. 그쵸. 걔네들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고 무슨 요만한 일 있으면 걔네는 잠 못 자고 고민할 일은 나는 일단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 지금 원장 얘기 들어보면 한마디로 어릴 때는 다들 좀 동안이었는데 네. 이제 커가면서 내가 제일 후졌었어. 우리 집에서. 커가면서는 이 마음적인 거 마음적인 거가 다 영향을 또 좀 미친 것 같다. 60%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동안이세요? 부모님도 동안인데 좀 타고난 부분이 있긴 하군요. 아빠가 훨씬 동안이에요. 아빠가 엄마보다 6살 위인데 우리 아빠가 나랑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근데 엄마는 좀 걱정이 많으셔. 사실 생긴 걸로 따지면은 우리 엄마가 정말 눈도 동그랗고 하얗고 인형같이 생긴 얼굴인데 엄마가 더 빨리 망가졌어. 이거 망가졌다고요? 엄마 안 보시겠지? 아직도 예뻐. 근데 빨리 나이에 비해서 뭐 엄청 어려 보인다 이건 아니에요. 나는 화장을 안 하면 화장 안 한 우리 아빠야. 근데 아빠가 저처럼 약간 좀 속이 편하시고 내가 더 편하긴 하지만 내가 제일 편해요. 진짜 내가 작가님 나이를 물어봤잖아. 38, 39은 미친 듯이 달렸어, 치과를. 일으켜 세우려고. 왜냐면 나의 치과는 빚더미에서 올라서 치과기 때문에. 왜 빚더미에? 아니, 돈이 없으니까 강남에 개원하고 굉장히 힘들게 일어섰기 때문에 일을 위해 매진하고 그때도 이제 방송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네. 방송에 모니터하는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이렇게 찌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초탈을 했어. 빚을 싹 갚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약간의 이런 돈도 필요해요. 지금은 그쵸. 이제 그런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달았지만 믿으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얼마 안 됐어. 자신감과 나의 이 일의 성공과 이런 게 나의 얼굴을 빛나게 점점 만들더라고.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일단 먹는 거. 네네. 많이 이 물어봐. 최강 동안 원장님께서는 네네네.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하세요? 20대 때는 엄청 먹었어요. 집에 붙어 있은 적이 없고 너무 돌아다니니까 어쩌다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집에서 전화를 받으면 너 어디 아프니? 그러면 그날이 아픈 날이야. 그게 1년에 한 번이야. 나머지는 너무 에너지가 많으니까 너무 많이 하루 3끼 다 먹고 간식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30살 넘고 40살 넘고 좀 느끼실 거예요. 약간 좀 순환이 덜 돼. 아, 힘들어요. 운동을 안 하면은. 그리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요. 근데 요새는 나이 한 50 넘으면서는 한 끼는 마음껏 먹어요. 근데 나머지는 웬만하면 닭가슴살, 고구마를 먹으려고 애를 써요. 물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네. 그럼 평소에 닭가슴살 말고 또 좀 고구마. 고구마. 그리고 아침에 사과. 이건 약간 동안이라기보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이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인스타에 올릴 건데 며칠 안에 몸무게를 늘 유지하라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특이한 게 보통 엄마들은 밥 먹었니? 이러고 딸이 삼시세끼 챙겨 먹었냐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 엄마는 운동했니? 이거예요. 안부 전화가. 밥 안 먹었으면 안 혼나. 운동 안 했으면 혼나는 거야. 어머님께서 외모 관리를 좀 중요시 여긴 캐릭터시군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외모도 외모잖아. 이제 우리 엄마 나이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엄마가 뭐 외모 관리에 중요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렇지. 건강 관리에 원장님 나이가 신이니까. 네네네. 늘 몸무게의 이런 항상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유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48.6kg인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나도 식욕이 엄청 나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막 고기 먹고 뭐 먹고 이러면은 막 올라가 몸무게가. 그러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자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자. 약간 이렇게 좀 조절하죠. 술은 안 드세요? 이렇게 동안이 술은 가성비가 뛰어난 게 맥주 한 잔 먹으면 남들 거의 한 박스 먹은 효과가 좀 약해.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걸 마시면서 엄청난 열량을 섭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해롱해롱해. 술 약해요. 일단 그러면 소주는 안 먹겠네요. 맥주에 그 정도면. 근데 소주를 더 잘 먹어. 맥주 엄청 약하고 소주를 잘 먹는데 소주도 한 2잔 먹으면 남들 2병 먹은 효과예요. 분위기도 되게 잘 맞추고. 그래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쓸데없는 열량 섭취가 조금 덜해요. 물론 20대 때는 뭐 대빨 먹었죠. 병나발을 불었는데 너무나 20년간 치과 나에게 중요했으니까 술 먹고 다음날 일하는데 힘들죠. 지장을 느끼면서는 의도적으로 줄인 것도 있고 또 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줄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꼭 하죠. 운동 언제부터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제 추측은 원장님이 운동 때문에 동안이 된 건 아니에요. 원래 동안이었는데 운동 때문에 그 동안이 조금 더 잘 됐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어떤 아줌마들은 내 얼굴 보고 아우 재수없어 뭐 저게 무슨 동안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앱도 쓸 거고 아니 앱도 살짝 써요. 아, 당연히 앱 쓰죠. 이거는 근데 카메라는 쌩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지금 카메라 전혀 뭐 앱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지 약간 20, 30대 정도 비슷한 몸매가 돼야지 그런 옷이 맞는 거고 그런 헤어스타일과 스타일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살 때부터 열심히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40살 때부터 이제 PT를 받았어요. 그전엔 돈이 없어서. 에이. 본격적으로 못 받았어. 치과 의사가 돈이 없다가 누가 믿어요? 아니 나는 정말 40살 이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빚더미에서 치과가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물방울 레이저를 만나서 이제 대박이 갑자기 났죠. 그래서 얼굴이 확 핀 거지. 그전에는 규칙적으로 PT를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고 동네 한 바퀴를 늘 뛰었어요. 1시간씩 땀 흘리면서. 그럼 요즘에 하루에 한 몇 시간 운동하세요? 매일 운동하는 건 무리야. 얼굴이 확 가요. 한 40대 말 47세에 내가 처음 바디 프로필을 찍었고 그 바디 프로필로 내가 동상이몽에서 어필이 확 됐어요. 지금 바디 프로필 뜨는 거죠? 네네네네. 바디 프로필을 띄워야 돼요. 동상이몽에 나갔던. 네. 그러니까 처음 대중에게 어필이 된 건 그 바디 프로필인데 그게 47세 때인가 찍은 건데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했죠. 할 때였죠. 나는 그때 내가 모든 걸,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난 그때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벤틀리를 탔어요. 와. 지금은 되게 흔한 차인데 3번째로. 야. 이게 무슨 차인지 모를 때. 야. 그래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복근만 없어요 선생님 이랬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재수가 없네요. 그땐 좀 재수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야. 알고 내가 그 정도가 되면은
나이 넘치는 거를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언젠간 아프리카도 가서 찾아가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땐 철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다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눈가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때 그랬거든. 그래서 벤틀리를 탔는데 지금 팔았어요. 지금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의료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우리 딸하고 의료봉사관 유튜브도 띄웠어요. 요거는 편집하지 말고 꼭 해주셔야 돼요. 벤틀리만 넣으면 안 돼. 재수가 없어. 갑자기 재수 뭐 없어. 차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뭐 타고 다니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그만 거 타고 있어요. 조그만 페라리? 아니 조그만 거 타고 있어요. 그 벤으로 시작하네. 벤. 네네네. 하루에 지금 그래서 몇 시간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그 바디 프로필 찍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2번 일이 많으면 일이 좀 별로 없을 때는 일주일에 3번 근데 한 번 가면 2시간씩은 해요. 2시간씩. 근력 운동, 유산소. 요즘에 하시는 운동은 주로 그럼 PT?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 PT를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때 제가 첫 번째 책 촬영을 위해서 약간 욕심을 내서 플라잉 요가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되게 플라잉 요가는 찍어놓으면 결과가 되게 좋아. 그 스트레칭도 좋고.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할 시간은 안 돼서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고. 그 전에는 필라테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몸이 맨날 구부러져 이렇게 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균형을 잡는데 필라테스가 좋더라고요. 필라테스도 했었고. 자, 그럼 어쨌든 이제 먹는 거, 네네네. 운동하는 거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럼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생각하는 게 잠이잖아요. 나한테 이상하게 왜 원장님 몇 시간 자냐는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보통은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지 피부가 재생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밤 10시에서 2시 사이. 밤 10시에서 내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꼭 자야 된대요. 그때 꼭 자야 돼요? 그럼 그때 꼭 주무세요? 요즘엔 조금 그게 돼, 나이가 드니까.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거죠? 절대 안 그랬죠. 새벽 2, 3시 잤어요. 야, 그런 거 보면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면 이제 피부가 재생하고 좋다는 건데 그렇게 안 잤는데 이렇게 동안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푹 자요. 한 번 잠들면 진짜 푹 자요. 잠을 잘 자. 책 써야 돼. 그 책이 마감이야. 아무리 누가 짜도 잠잘 거 다 자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3시간 비몽사몽 뭘 하느니 정말 한 40분 집중해서 딱 끝내놔요. 고3 때도 7시간 잤어요. 7시간 자야지 공부가 잘 돼. 대신 딴 걸 끊으면 돼요. 지금도 책 쓰느냐고 TV 안 봐요. 새해 제아의 종소리 관심도 없어. 크리스마스 때 TV에서 뭐 하든 관심도 없어. 그런 쓸데없는 시간 줄이면 돼요. 아니 내가 새로 나온 마블 그치. 코믹스 영화 좀 안 보면 코믹스 영화 보러 가려면 친구랑 약속해야지. 보러 가야지. 뭐 시간이 몇 시간씩 날아가잖아요. 그 시간에 잠 더 자고 집중해서 차라리 딴 걸 해요. 약간 속세와 인연을 끊어. 약간 그러는 편이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뭘 하진 않아요. 그럼 좀 잠은 좀 어떻게 자거나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네. 동안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 약간 좀 공부 안 해보셨어요? 관심사가 있으니까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가 저절로 돼. 왜냐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그러니까요. 피부 컨텐츠를 찍으니까 피부과 선생님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꼭 자라. 그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52세에 무슨 성장 호르몬이 나오든 말든 나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하여튼 잠을 잘 자야 머리가 맑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7시간 잘 때가 제일 좋고 7시간. 근데 너무 바쁘다 그러면 6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여성의 동안을 결정하는 이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화장이잖아요. 화장품. 예, 화장품. 원장님이 일단 동안이시고 네네. 되게 이쁘시고 그리고 네. 피부 관리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테니까 네네네. 좀 정말 여성분들 있으면 좋은 화장품 네네네. 어떤 게 좀 있을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옛날에는 1일 1팩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팩의 이런 이 자체도 어떨 땐 좀 자극도 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화장을 할 때가 많잖아요. 치과에 나올 때도. 게다가 또 촬영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또 인스타도 또 올려야 되니까 화장을 하는 날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갈 때도 화장을 해야 돼. 새벽 기도 갈 때도 누군가 또 원장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무조건 수분이 중요해요. 수분 크림을 발라요. 원장님 쓰시는 수분크림 뭐예요? 브랜드명 언급하셔도 저는 요새는 아모레 퍼시픽 거를 써요. 아모레 퍼시픽 머시키 네. 슈퍼바이탈인가? 두껍게 팩 수준으로 목까지 다 발라야 돼요. 목과 여기까지 다 발라야 돼요. 목과. 옛날에는 바디크림 비싼 거 사실 5만 걸 탔어. 샤넬 크리스찬 디올 다 했어. 다 똑같아 근데.
똑같아? 10,000원짜리 써도 똑같아. 아, 비슷해? 무조건 두껍게 많이 바르는 게 좋은 거야, 바디크림. 아낌없이. 하긴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 차이. 그리고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뭐야? 가습기. 수분 80%. 60%도 괜찮은데 조금 나는 나이가 이제 52세니까 네. 가습기. 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저들 데스크에 가습기 켜는 거 보셨죠? 아. 히터 틀면서 가습기를 켜야 돼. 직원들도 굉장히 미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장실에 가습기에 거의 연기 속에 둘렀으니까 원장님 이런 연기를 해치고 이렇게 가습기. 집에도 가습기 연기를 해치고 있으니까 우리 딸도 가습기를 켜고 그래서 가습기야 수분 크림은 충분히 세트. 또 뭐 바르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크림, 목크림, 바디크림, 뭐 손크림 다 따로 다 사서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수분과 유분이 풍부한 거 하나를 다 덮어 쓰면 돼 그냥. 하나 가지고 전체로. 뭐 괜히 이렇게 막 돈 막 뿌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클리니크에 수분 크림 하나면 충분히 엄마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내 나이에 너무 가볍더라고요. 우리 딸은 19살이잖아. 난 52세잖아. 좀 달라. 나는 조금 아모레퍼시픽의 슈퍼 바이탈을 그게 조금 더 이게 쫀득하더라고요. 쫙 바르고 밑에부터는 10,000원짜리로 쫙 바르고. 네네네. 자, 그 마스크팩은 그래서 며칠에 한 번 써야 되는 거야? 마스크팩은 1일 1팩 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뭐 오늘처럼 조금 예뻐야 된다던가 네. 요럴 때 그냥 잠깐 이렇게 잠깐. 하고 집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안 쓰고 누가 공짜로 주면 쓰고 요 정도로 1일 1팩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네. 마스크팩은 어디 거 쓰세요? 마스크팩은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걸 써요. 아무거나. 그게 누가 중요하지 공짜로 않아요. 주는 거 많이 주더라고요. 너무 동안이신 거잖아요, 솔직히. 아우, 이 감사합니다. 동안인 거를 좀 넘어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막 악플 달린다. 이제 악플 어떻게 달린지 알아요? 아니, 카메라 나온 거 봤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 나오면은 내가 네이버 실검 1위 한 적이 있어요. 하겠죠. 아세요? 공복자들에서 복근까지 깠거든. 아, 그러면 이제 뭐 저 여자가 또 뭐가 악플이냐, 뭐 머리는 물미역처럼 생머리 뒤집어 쓰고 머리만 길게 귀신같이 기르면 악플이냐, 뭐 51세 그대로 보인다. 그 악플을 보면 옛날에는 그 악플 때문에 우리 편집자들하고 막 원장님 어떻게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단순하잖아요. 흥행에 성공했어. 아니 나는 그리고 나의 유튜브에도 네. 진짜 막 조회수 10만에 20만에 막 터뜨려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기 때문에 온갖 악플이 다 달려요. 그렇죠. 넌 재수 없다. 세금은 내냐? 저 세금 많이 내거든요. 기부는 하냐? 저 기부 많이 해요. 의료봉사도 하고. 네. 막 흠을 막 잡고 싶어서. 내 흠뿐만 아니라 막 우리 딸 흠까지 막 잡아. 공부 못하게 생겼다. 아니, 공부 못해요, 우리 딸. 인정해. 온갖 악플이 들어올 때는 막 슬퍼해, 우리 편집자들도. 그쵸. 근데 나는 기뻐. 흥행에 성공했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야. 제일 안 좋은 거는 무풀이니까. 그럼요. 무관심이. 맞아요. 특히 네이버의 방송 후의 악플은 어마무시해요. 근데 우리 딸도 어떨 땐 상처받아. 근데 나는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쿠킹님들 감사합니다. 종교계에 기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쩌면 내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성경을 달달 아직 못 외워서 머리가 너무 단순해서. 이 여성 유튜버랑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구나. 굉장히 수다로 가는군요. 좀 수다수다해요. 그러니까. 수다도 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고 덜 늙는 줄 알아요? 평균 수명이 길잖아요. 네. 아마 130살 넘게 살 거예요. 우린 100세 시대가 아니야. 130세 세대인데 수다가 재밌지 않아요? 맞아, 재밌어요. 네네. 남자 유튜버들이랑 인터뷰한 거 봤어요. 미국서. 네. 미국 가서 너무 똑똑한 분들이랑 하는데 막 이런 이 끝이 없는 수다는 아니고 굉장히 지적이고. 그렇죠. 목적형. 목적형인데 여자는 막 떠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핵심이 있어. 2살, 3살, 5살 젊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거의 작게 봐도 한 10살, 15살. 네네. 많게 보면 한 20살 정도가 어려 보이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점을 일단 뭐예요? 좋은 점? 네. 사실 나한테 패셔니스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특히 여자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게 그거야. 다 입어봤어 사실. 저는 안 입어본 브랜드가 없어요. 명품 브랜드. 이제는 관심이 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해요. 진짜 진심 빌지 말고 진짜로. 벤 이렇게 시작하는 차에도 관심이 없어. 다 그게 알겠어요. 그거야. 이제 다 해봤으니까. 다 해봤어요. 옛날에 근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냥 지금은 우리 딸이
나랑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골라주는 옷을 입고 네. 그 옷을 더 안 골라줘. 우리 딸도 지 멋부리냐 바빠서. 그러면 그냥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똑같이 입고 다녀. 우리 직원들은 알아요. 왜 맨날 주구장창 저러고 출근할까 이래요. 근데 오늘처럼 무슨 미팅이 있다거나 그러면 예의에 갖추는 그렇죠. TPO에 맞는 그런 그렇죠. 옷을 이제 조금 신경 쓸 정도? 다른 때는 그냥 똑같이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은 좋은 점이 뭐냐였어요. 뭐가 좋은 점이지? 동안으로서 좋은 점이 뭐냐. 그래서 우리 딸이 골라주는 옷이 어울린다는 거. 우리 딸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패셔니스타적인 옷을 골라주는데 얼굴과 몸매가 안 맞춰주면 사실 내 군살이 더 적어요. 우리 딸보다. 운동을 더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나 여기 허리가 우리 딸이 이거 보면 욕할까? 안 볼 거야. 김작가 TV는 안 볼 거야. 우리 딸은 네. 막 짱구 이런 거 보니까 따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9살. 고3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 딸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19살. 검정고시 준비. 근데 우리 딸이 엄마 이 청바지 허리가 안 잠겨 하면 주면은 내가 입거든. 좋은 점은 그런 거죠. 나쁜 점은 뭐예요? 너무 동안에서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 동창회를 가잖아요. 친구들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이제 늙어갖고 그 단계는 지났더라고. 옛날에 싫어했죠. 내가 졸업한 지가 지금 벌써 20 몇 년이 지나서 이번 송년회가 몇 주년인지 까먹었어. 근데 20주년 동창회가 2014년도인가? 이랬거든요. 내가 93년도에 졸업했으니까. 20주년 동창회를 기준으로 달라졌어, 애들이. 그 전에는 내가 또 벤틀리에서 차에서 내리지. 또 이제 옷도 싫겠다. 옷도 그에 싫겠다. 맞게 굉장히 막 하이힐 신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또 그때는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지금과 다르셨어요. 약간 눈가를 베는 데가 겸손함이 좀 부족했어. 그때 하느님을 몰랐어 내가. 그때는 재수없어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동창회가 약간 애들이 나의 언니 같았는데 어느새 이모 같아졌어. 그러더니 약간 엄마 같아졌어. 외모 차이로 인해서. 그러면서 공감. 남자 동창들은 아니요 좋아해. 근데 여자 동창들은 싫어하죠. 이거야. 왜냐 남자야 어쨌든 나랑 같은 동성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환자들도 개원 초에는 20년 전에 개원 초에는 네가 원장이야? 그건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나의 팬들이 오니까 원장님 이러고 오죠.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 금년 동창회 갔을 때는 이제 다 그냥 인정해. 자주 보자 이렇게 내려놨어. 애들이. 근데 옛날에는 되게 재수없어 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동창회에서 원장님한테 막 고백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백은 사방에 널려 있어. 동창회뿐은 아니야. 이거 잘나서 주여. 아직 기도발이 약간 약하신 것 같은데. 그래 오늘 새벽 기도를 까먹었어. 잠자느냐고 잠이 많아가지고. 또 따님과 같이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이 딸은 이런 엄마의 동안과 이런 패션업을 한 엄마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 딸이 예전에는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자기가 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디해주면 나는 그런 코디를 안 해요. 정말 관심이 없어. 딸이 사라는 거 다 사고. 거의 100% 딸이 사라는 거 사고. 요새는 근데 사지도 않아. 요새는 굉장히 돈을 아껴. 나는 좋은 일을 할 거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야. 이러 아끼는데 옛날에는 안 아꼈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라는 거 다 샀어요. 종교방송인가요? 수많은 백들도 보여줬고 많이 팔기도 했고 했지만 지금은 좀 안타까워요. 엄마가 좀 늙어가네. 좀 안타까워해. 이게 안타깝다고요?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옛날에는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떴을 거라니까? 아이고, 재수 없겠다. 악플 막 쏟아진다. 악플이 많이 들어와요, 작가님. 이거 조회수 100만 찍는다? 날 그러면-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이 막 조회수 올려줄 거야. 그러면 외모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어떻게 화병. 합병. 화병.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팔고 나서 한 20억이 뛰었어. 그런 일?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야심차게 작가님의 경우 책을 베스트셀러야 이랬는데 생각만큼 좀 안 됐을 때 속상해.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냥 이거는 신의 오묘한 뜻이 있을 거야. 이 시간으로 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겠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런 마음이면 되는데 화병으로 그러면 올라와요 얼굴로. 형 원장님 종교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네. 너무 잘 나갔어. 원하는 걸 다 이뤘어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었어. 네네.
네. 화병 이런 게 없었어요. 네. 뭐 팩트니까. 응. 그리고 설사 나도 일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있죠. 뭐 직원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환자가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어도 네네. 너무 긍정적이야. 한 명의 환자랑 트러블이 나도 99명의 환자가 나를 되게 믿어주고 감사하니까 이 한 명하고 대화를 좀 잘 해야겠다. 막 직원이 속을 썩여도 내가 사랑으로 감싸면 잘 될 거야. 병원도 치과가 엄청 잘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경기를 엄청 타요. 아, 치과 경기를 타요? 제일 많이 타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가 너무 아파. 치과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근데 나 집세 내야 돼. 그럼 무조건 가. 아픈 것만 해결해. 비싼 임플란트나 씌우는 거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지금 안 해도 사니까.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치과의 경기가 확 이렇게 요동을 칠 때도 20년을 치과를 했으니까 얼마나 요동을 쳤겠어요. 산전수전 공중전의 역사예요. 근데 이 요동 속에서도 너무 긍정적이야. 난 잘 될 거야. 원래 긍정적이셨어요? 긍정도 훈련이에요. 일단 원래 긍정적이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긍정.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더 긍정적이 된 건 알겠는데요. 원래 긍정적이었어요. 약간의 긍정 에너지 있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되게 우울한 아이였어요. 아, 진짜요? 근데 나는 지금은 책을 쓰는 사람이 됐지만 네. 어릴 때는 난 내가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어요. 되게 소심하고. 내 애기 날 때 알았어. 내가 AB형이라는 걸. 나 지금 AB형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했어. 천재 아니면 바본데. 어렸을 때는 너무 소심하고 마음에 상처 많이 받고 책만 읽는 아이였어요. 네. 공부를 별로 안 했어, 사실.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된 건 책을 많이 읽어서 빨리 읽어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원리지. 헤르만 헤세의 좁은 문. 막 이런 책까지 읽을 때니까. 어렸을 때. 책으로 인해서 좋은 말과 명언과 좋은 책으로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어간 거지. 그래서 난 어렸을 때 독서를 추천해. 물론 우리 딸은 일도 안 합니다, 독서를. 그렇게 좀 바뀌어간 거예요. 네. 원래는 너무 슬픈 아이였어요. 아. 엄마 사랑 못 받고 엄마 사랑이 남동생한테 당했기 때문에 저희 60년대생들은 그쵸, 남존 여비의 사상이 그쵸, 있었어. 그쵸. 딸을 낳고 구박받은 엄마가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 사랑을 받고 맞아. 이러면서 자꾸 들으면서도 대하면서도 제 나이 또래 생각하니까 그죠. 외모 때문에 우리는 남존 여비 사상. 엄마가 나를 이렇게 뒷전으로 이렇게 하고 안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매일 슬프고 매일 책만 읽는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게 내가 그래서 자기개발서잖아요. 첫 번째 쓴 게. 네. 첫 번째 책이 치과 얘기가 아니고 자기개발서라는 거에 많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자기개발서를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기개발서 필요해요. 네. 어릴 때는 책이란 거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들고 난다. 종교 언제부터 다니셨죠? 교회를? 한 3년? 3년 전부터는 이제 그거 뭐 그럼 그 사이에는 네. 좀 30대 때 40대 때는 좀 마음을 어떻게 30대 때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치과가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아까부터 빚으로 얘기하셔서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의 빚이었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시세로. 근데 그 당시에는 한 6억 정도의 빚이 지금으로 지금 10억이 넘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게 나를 누르고 있었어. 근데 딱 40대 정도 돼서 대박이 터지면서 일시에 다 갚아버렸어. 은행에서 빚 갚지 마세요. 이자 받고 싶으니까. 나를 그렇게 독촉하던 은행들이 현금 다발을 들고 가서 자, 받아. 던지고 다녔어요. 원장님 갚지 마세요. 놔둬도 돼요. 할 거. 아니야. 나 빚 없이 살 거야. 그냥 던지고 일시에 다 갚아버렸어요. 40대 이후로는 승승장구했어요. 당연히 긍정적이고 내가 손대는 건 다 잘 되는 시기가 있었어. 마이더스의 손이 됐죠. 당연히 그 힘으로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렸을 때는 책, 그다음 30대 때는 언젠가 빚더미에 있지만 언젠가 나는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 그 이자도 못 갚고 이러면 온 은행권이 빚독촉하는 거 알죠? 당장 압류될 것 같고 정말 내일 야반도주 할까봐 우리 직원들이 날 좀 감시했었어. 이 인간이 아침에 출근하나? 이 인간이 아침에 출근하나 안 하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야반도주와 긍정이 맨날 싸우면서 언젠가 나는 잘 될 거라는 그거를 이상하게 가지고 있었어. 종교도 없었는데. 등산을 또 다녔어, 그때는. 한 7년 다녔어요. 언제나 7년간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요? 외쳤어. 아니, 등산 모임이 있었어. 그래서 늘 나한테 메아리로 외치래. 나는 잘 될 거라고. 그리고 막 돌 무덤이 있으면은
그 돌을 이렇게 돌면서 나는 정말 잘 될 거예요. 제발 나는 정말 죽도록 노력할 거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만 주세요 이랬는데 노력한 이상을 주시더라고요. 원장님 거의 뭐 시크릿의 주인공이네요. 온 우주가 나를 네, 도와줄 것이. 네, 그 시크릿 굉장히 그 책 좋아해요. 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광고도 하고 방송도 해도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치.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그때 물방울 레이저였는데 네. 그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였다면 아무도 안 와. 내가 노력해도. 물방 레이저가 얼마나 터졌길래. 제가 혹시- 전국 탑이었어요. 혹시 그 당시 병원 이제 원장님이 수입 말고 병원의 매출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도 받고 만천하에 드러난 매출이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때는 한 1년에 한 50억 벌었죠. 이 병원 하나에서. 네. 근데 그때는 야. 한 달 매출이 4억을 못 찍으면은 되게 불안해했어. 망할까봐. 되게 가난한 마음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 지금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언젠가 다시 또 나의 때가 올 거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상담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진로 상담, 고민 상담. 원장님 일이 안 풀려요.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삼수했어요. 뭐 취업이 안 돼 이러면은 늘 얘기하죠. 테이블은 돌고 돌아. 이건 진짜 멋진 말이에요. 제 책에 있어요. 느리게 어른이 되는 거. 테이블은 돌고 돌아. 언젠가 너의 시대가 올 거야. 근데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10년간 응답 안 받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이 길이 맞다면 아니 이 시대는 이걸 원하는데 너는 일로 가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좀 맞아야지. 이 시대의 흐름과 너의 노력이 딱 맞아떨어서 폭발하는 순간이 와. 버텨야죠. 어, 그때까지. 그쵸. 원장님이 젊은 에너지는 네네네. 좀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젊은 에너지는 원장님 부지런해요 이런 건 바디 프로필이나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운동은 사실 내가 젊어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뭐 몸매 군살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30대 때 40대 때 엄청 병원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어떤 치과 의사는요 허리 디스크 수술 3번씩 해도 안 나요. 계속 재발하잖아요.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진통제, 수면제, 근육이완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을 이제 딱 만들어주잖아요. 필라테스에서 균형 잡고 또 막 스트레칭, 플라잉 요가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운동을. 그러다 보니까 젊어 보이고 균형이 잡히니까 이제 젊은 옷이 어울리고 그런 거고 젊어 보이는 건 그거예요. 살려고 운동한 거야. 치과 일을 100살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늘 아침 회의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그때 직원들은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 네. 원장님에게 동안이란? 행복이 얼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내면의 행복이. 그냥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척 하는 거, 있는 척 하는 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 작은 일이지만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행복이 얼굴에 나와야 돼. 거기에 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 운동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네네. 어느 정도 그 나이에 맞게 늙어야 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나이를 어떻게 보면 좀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네. 보통 주변에서는 몇 살 정도로 보세요, 원장님은? 근데 말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이고 그래갖고 말이지 막 이러면은 막 헷갈려 해요. 네. 근데 말을 안 하고 좀 청순하게 이러고 있으면은 좀 헷갈려 하지. 헷갈려야지. 살짝 나이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너무 동안이 이렇게 생각할 거. 네. 심하게는 20대 말로도 보고 안 심하게는 뭐 30대 초반으로도 보고. 네. 그렇게 나이를 악플다는 사람은 네 나이대로 다 보여. 넌 재수 없어 이러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에요? 감사하죠. 어렸을 때는 서울대 치고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이쁜 얼굴 아니잖아. 솔직히. 예쁜 여자들 너무 많으니까. 아니, 서울대 치고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로 살면서 치과 의사 치고 예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52살 치고 예쁘다는 얘기 들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게 그것 때문에 주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람들이 봐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책임감을 느껴요. 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 원장님 때문에 뭐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원장님 때문에 열심히 저 유튜브에 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사업해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책임감. 내가 막 사치 부리고 막 흥청망청 돈 쓰고 이런 모습을 이제는 뭐 벤자로 시작하는 차 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근데 뭐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 또 이제 교회 자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널 보고 있으니까 네가 의료봉사 가고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돈을 그쵸. 벌면은 좋은 거를 베풀어야겠구나. 저렇게 멋지게 늘. 네, 심하게는 막 학교 세우고 아프리카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고.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특히 오늘 또 우리가 되게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또 주제가 외모. 네네네. 당연히 인터뷰하면서도 조금씩 더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보통 나이가 이제 드시는 분들 중에서 동안이신 분도 네. 얼굴은 동안인데 사실 목은 늙거든요. 목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목은 숨길 수 없다 하잖아요. 네네네. 목에도 뭘 하세요? 비법이 있죠. 비법이 있죠. 뭐예요? 이게 주름이 음. 너무 없는데요? 요새는 목에 뭐 이렇게 목 형태대로 이렇게 하는 납작한 비계가 나와요. 근데 내가 나이 30살, 20몇 살 때 그런 베개가 없었어요. 없었죠. 나 60년대 사람이잖아. 네.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늘 얘기했어요. 목을 높은 베개 쓰지 말고 꼿꼿이 피고 자라 그래서 나는 평생 이런 베개 나오기 전까지는 베개를 빈 적이 없어요. 베개 자체를 안 배웠어요? 없었어. 돈이 없어서 베개를 못 산 것도 있지만 에이, 베개 뭐 15,000원인데 그거는 좀. 타올을 또르르 말아서 네. 목에 딱 그리고 옛날에 저 허리가 아팠어요. 운동 안 할 때. 네. 타올을 또르르 말아서 허리에 딱 목에 딱 허리에 딱 내가 이제 너무 아파서 운동하기 전에는 네. 이제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거의 목 디스크 수준이었으니까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높은 베개를 안 해. 그러니까 목을 꼿꼿이 베고 자요. 그리고 팩을 할 때도 얼굴에 팩하고 또 내가 아낌의 정신이 있잖아. 한번 떼내고 목에다 한번 팩을 해.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미니스커트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즐겨 입으신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원장님 나이에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 시선은, 네. 신경은 뭐 특별히 쓰이지 않으세요? 전혀 안 썼어요. 왜냐면 네. 옷 입고 이렇게 길 가는데 내가 52살이라고 이렇게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친구분들 비키니를 입은 걸 그걸 내려라고 했던 그런 친구분들은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걔도 미니스커트 입어요. 자. 우리 동창들은 아니야. 네네. 서울대 동창들은 네네. 절대 안 입죠. 옛날에는 이러고 봤는데 요새는 내려놨어. 반가워 수진아. 그래서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원장님이 굉장히 좀 남들보다는 좀 독특하게 살긴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 우리 사이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 사실 다름을 뭔가 틀렸다고 보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우리 딸한테도 늘 얘기하고 싶은 게 시대를 이끄는 건 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과 다른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켜요. 네. 스티브 잡스가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 과연 아이폰이 나오고 시대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남들하고 꼭 같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팔자가 처음부터 나는 남들과 같지 않았어요. 일단은 시골 출신이잖아요. 네. 저는 청주에서 네. 굉장히 작은 중소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남들하고 달랐어요. 조금 예뻤고 네. 그리고 아빠가 외과 의사니까 그 그 당시 우리 아빠는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도 네.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엄마가 너 서울대 안 가고 만약 연대나 이대 가면 연대 이대인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서울대 안 갈 바에는 서울로 안 보내. 그냥 충북대 다녀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를 향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갔을 때 이게 지방 춘천일보에 막 났어. 어느 외과 원장님 딸이 합격했다. 학교에 막 플랜카드가 갖고. 그러니까 남들과 달랐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애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수가 없었어. 고1 때까지는 뭐 합창단하고 뭐하고 막 반장하고 응원단장하고 뭐 응원단장 얼마나 잘했겠어요. 춤도 잘 추고. 근데 펼치던 애가 선생님들도 재수 없다고 나한테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네가 무슨 서울대를 간다고 뭐 희망학과 서울대 신문학과 쓰고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플래카드 딱 결론은 그렇게 됐어. 등수가 올라가던 전교 2등 하다가 마지막 순간 전교 1등이 됐어, 내신 중에. 막판 뒤집기로. 근데 인생이 그냥 달랐어요. 서울대에 갔는데 다 그때는 안경 끼고 청바지 입고 이러고 다니는데 난 그때 기 생머리에 링기거리 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예뻤어 또. 남들과 달랐어. 그 서울대에서는 네. 나를 다른 사람 취급하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지?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네네. 슬픔이 장난이 아니야. 왜? 그때 또 내가 압구정동 살았어요. 네. 압구정동에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걔가 보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랑 비슷하게 놀고 비슷하게 옷 입고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넌 서울대야. 되게 재수없어. 난 여기서도 재수없고 저기서도 재수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은 뭐 보랏빛 쏘가 온다에 네. 보랏빛 쏘로 볼 수 있지만 뭐 마케팅적으로. 성격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격은 호탕했죠. 근데 이상하게 여자보다 남자들이 날 좋아해갖고 남사친들이 되게 많았어. 그럴 수밖에 없을 외로움이 것 같은데? 없었어, 외로움이. 그리고 나는 나이 40 전에는요,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악플이 달렸는지, 내 돈 내고 밥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한 적이 없어. 40살 이전까지. 늘 누가 돈을 내. 남자도 이놈의 새끼들. 지금은 내가 내. 그저 이쁜 사람들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구나, 아주. 예. 왜 얘기가 또 일로 흘러왔죠? 재수없게. 그래. 남들과 그래서 달랐고, 네. 이혼을 한 것도 좀 남들과 아. 다른 점이고, 혹시 그건 언제쯤? 보통 막 10년씩 살다 이혼을 하는데, 네. 우리 딸이 7개월 됐을 때 이혼을 했으니까 빨리 했죠. 빠른 아. 결정을 했지. 아기가 7개월일 때 보통 이혼 안 하죠. 그러니까.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근데 나는 그때 뭐 내가 병원이 잘 될 때도 아니고 막 그것도 내가 또 다른 점이 병원을 강남에 개원을 했는데 엄청 많이 왔어. 개업식에. 왜냐면 다들 안전하게 자기의 동네에서 네. 작게 개원하는데 강남 한복판에 개원한 거야. 그때도. 한번 가보자. 너 얼마나 빨리 망하나 한번 가보자. 바글바글바글 한 거야, 개원식에. 근데 되게 잘 됐어요. 대박이 났어. 근데 한 달 만에 알았어. 아기를 가졌다는 거를. 강남에서 사람 바글바글하고 이제 나는 잘 되겠다 하는데 인생이 좀 되게 좀 독특하게 풀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솔직히 얘기하지만 엄마는 0.1초 고민했어.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0.1초 놔야 되나? 근데 저는 그때 산부인과 의사 진단이 너는 아기를 가질 확률이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야 이랬어. 왜냐면 자궁에 물혹이 있었고 자궁 근종이 있었고 혹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때 안 넣으면 나중에 안 힘들 수도 있는. 이거는 굉장한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생긴 아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좀 못 벌면 어때? 지금 아마 아기를 낳고 병원에 신경을 못 써서 그래서 내가 빚더미에 앉은 이유예요. 네. 그게. 능력이 없어서 빚더미에 앉은 건 아니야. 능력자인데. 지금 좀 힘들더라도 애를 낳자. 그래서 개원하자마자 애를 가졌는데 하혈하고 입도 심하고 거의 병원을 못 나갔어요. 하혈을 하면 보통 애가 다 떨어져 2달 동안. 그래서 조심하고 누워있었어요. 붙어있었던 거야 우리 딸이. 내가 또 우리 딸한테 맨날 공부는 못해도 보통 아이가 아니다. 보통은 다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되게 생존력이 강해 이렇게 생각해요. 걔는 착각하고 있어. 넌 10억짜리 애기야 늘 얘기해요. 거의 10억 포기하고 애기를 선택한 거니까. 근데 후회는 절대 안 해요. 늘 좀 다른 길을 걸어왔고 남들과 굉장히 네. 다른 게 살았는데 네네. 어떻게 누군가는 근데 그걸 또 틀렸다고 많이 봤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기준에 휩쓰이지 않고 네네. 온전히 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이야기도 책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많이 시도해보고 사실 치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어요. 막 임신하고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뭐 버스에서 택시에서 새벽 6시부터 가서 검진하고 치과 살려보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10,000가지 노력 중에 딱 하나가 터져가지고 물방울 레이저 임플란트가 터져갖고 대박이 난 거거든요. 저는 갑자기 꺼려다가 이렇게 팍 대박 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늘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고 네. 그 중에 하나는 꼭 성공을 해요. 이게 아니면 저거 해보고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나? 그러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하다 보면 뭐 하나가 터져요. 네. 작게 터지던 크게 터지던 그게 나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네. 근데 늘 터지는 거는 약간 남들과 다른 보랏빛 쏘가 될 때 보랏빛 쏘가 된다 알죠? 세스 고든의 보랏빛 쏘가 된다. 약간 그럴 때 터지거든. 근데 그때 터졌던 것도 물방울 레이저로 광고를 하는 치과의사도 별로 없었지만 강남에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내가 제일 빅5 중에 제일 잘 됐거든요. 왜냐면 다 남자 의사였어. 안경끼. 근데 나 혼자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 혼자 튀는 거야. 근데 저 여자가 과연 잘할까? 그런데 그때는 근데 그걸 또 서울대라는 딱 그 타이틀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근데 좀 안경 끼고 좀 지적으로 나왔어. 그리고 좀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약간 이렇게 아줌마 파마 이런 머리를 하고 그게 이제 작은 성공이 아니고 좀 큰 성공이 되면서 좀
이런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네. 질문이 뭐였죠? 힘이 쫙 퍼지네. 질문이 뭐였지? 질문 질문을 돌아가야 제가 돼. A를 하면 약간 A-를 답변을 하는 느낌.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나로 좀 살아가는 방법. 어렸을 때부터 좀 달랐고 달랐어. 성공의 방법도 좀 달랐고 이혼을 빨리 한 것도 좀 달랐고 이건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네. 결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기를 가진 사람도 드물어. 흔치 그런데 않죠. 성공한 사람도 흔치 않아. 그래서 모든 길이 달랐기 때문에 또 내가 믿는 신념, 세상을 이끄는 건 남과 다 똑같은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네. 이끈다. 아직은 나의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나중에 커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내 삶을 약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비교를 하면서 좀 다르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음. 남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네네. 하는데 대도서관이 한 말이에요. 네. 근데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라고 얘기했어요. 아, 왜 비교해? 김 작가님은 김 작가님대로 테이블은 돌 거고 네. 자기의 시대가 벚꽃 피를 때가 올 거고 나는 나대로 테이블이 돌고 한번 꼽혔지만 또 다시 한번 내려갔지만은 더 꼽힐 거를 이렇게 그쵸. 인생은 늘 희노애락이 이게 그쵸. 막 있으니까 그런 건데 왜 비교해? 지금 쟤는 엄청 떠 있어. 근데 왜 비교해? 부러워하지 말고 "헉,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어떻게 성공했지? 나도 배워서 해야지.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5년 후 아니면 신이 날 사랑한다면 1년 후 아니면 신의 때가 아니라면 10년 후, 네. 15년 후 난 그때 버티면 돼. 네. 그리고 자꾸 날 다듬으면 꿈에 이자를 붙여서 와요. 늦게 온다면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야 나의 길을. 대신 트렌드를 좀 읽어야 돼. 세상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나 혼자 일로 가지 말고 그래서 나는 김 작가님이 확 올라가 있어도 나도 저렇게 돼야지 비결이 뭘까 이거지. 근데 보통 그게 왜 불행해? 정답인 건 알아도 그렇게 생각이 쉽지 않잖아. 그리고 생각이 쉽지 않은 게 이 치과 의사들끼리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뜨면 내 환자가 지금 없는 거는 제가 내 환자를 가져가서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넓은 바다에서 저 사람은 한 바가지의 이 부와 풍요를 푼 거야. 근데 난 아직 그 한 바가지를 못 폈을 뿐이야. 언젠가는 내가 양동이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부와 명예는 바다처럼 있는 거지 요만큼을 가지고 얘가 다 가져갔으니까 내 건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바다처럼 넓게 보는 거죠. 등산을 하는 게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나요? 그때는 등산이 도움이 됐고 지금은 새벽 기도. 주여. 그럼 어쨌든 원장님이 그 동안에 가장 큰 게 관여한 마인드가 네. 단순함이라 했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참 삶을 단순하게 보면 네네. 삶이 저희가 생각해서 좀 행복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건 단순하게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세상이잖아 사실. 네네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도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좋은 마인드.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1000번이 나와요. 그리고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왜냐면 너가 과거를 회개하고 네. 과거에 설사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야. 네. 이건 또 섞였다 살짝 바람 함께 사라지다의 네. 스칼렛 오하라의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 약간 다른 아닌데. 느낌이 섞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19살이 상경할 때 마음을 보면 네. 그때 내가 만약 30년 일을 계획했다면 아니 내가 아이폰이 나올 줄 알았어? 김 작가님이 지금 와서 유튜브 이거 지금 인터뷰 할 줄 알았어? 이건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세상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네. 것이고 나는 그냥 오늘을 충실히 살 뿐이야. 네. 난 어젯밤 10시까지 치과밖에 생각 안 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김 작가님 대본 보고 이게 거기에 집중해 그 순간에. 아, 근데 현재에 충실을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거. 집에 가서는 또 열심히 잠자는데 집중해. 현재. 내일은 걱정할 건 아니죠. 그게 맞는 말인데 네. 쉽지 않은 것 같아. 그쵸. 저도 그 나이 때 쉽지 않았는데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 네. 치과의사잖아요. 네네네. 보통 딱 이 타이틀만 보면 누구나 봐도 뭐 성공한 삶이라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서울대 출신 치과의사 분들의 네. 동창분들 만난다고 했잖아요. 20주년. 네. 네. 그분들은 지금 20년이 지나서 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동네 치과 의사고 평범하게 살아가요. 네. 그래도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뭐 직장인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있긴 하겠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잘 산다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돈적인 측면만 본다면. 돈.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겸손하라고 늘 얘기했어요. 자만해지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눌렀거든요. 자만할까봐. 네. 자만할 수 있잖아 사실. 근데 눌렀어요. 근데 학교의 우등생이 절대 사회의 우등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느껴요. 아, 공감하세요? 근데 아주 공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돈적으로 봐서 진짜 큰 부자가 됐거나 진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쳤거나 스티브 잡스도 중퇴했잖아요. 물론 좋은 학교 중퇴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벤처나 어떤 생각지도 모르는 어떤 물건을 내놓거나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 학벌이 없거나 약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배달의 민족 김봉준 대표님도 뭐 좋은 학력은 아니시죠? 네네네. 왜냐면 그렇게 맨 땅에 용감하게 헤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 믿고 기댈 수 없을 때 헤딩을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없을 그때 때. 큰 사업가가 세상에 없던 걸 내놓고 그래요. 전 그래서 절대 학벌 위주로 사람 안 봐요. 그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서울대 출신 치과 의사분들은 네.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 뭐 안정적인 선이 있다면 네. 선 밑에는 별로 없겠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겁나 잘 나갈 때 선배가 왔어요. 나는 그 선배가 학교 때 얼마나 공부 잘하고 정말 실험도 잘하고 이게 손재주도 중요하거든요. 치과에서는.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잘생겼어. 잘난 줄 알아요. 서울대 치과 의사 중에서 탑 클래스. 탑 클래스. 뭐 외모부터 다 갖췄어. 네. 환자가 좋아하는 의사 같은 딱. 와서 얘기해요. 수진아, 나는 알지? 내가 얼마나 진료도 잘하고 공부도 진짜 잘하고 생긴 것도. 근데 환자들이 안 알아줘. 이래요. 일단 보러 왔대. 견하고 왔대. 네 병원이 왜 잘 되는지. 네. 전 그때 뭐 환자가 바글바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고서 다 보라고. 수술하는 것부터 다 보라고. 그럼 난 쫓아다니면서 볼 줄 알았어. 나는 나보다 학벌이 약한 데를 가거나 이러면 대박난 치과는 무조건 가서 하루 종일 붙어서 수술 어시스트까지 다 해요. 다 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환자랑 얘기하는지. 근데 난 그 선배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안 봐. 왜 나서 안 보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내 방에서 치과가 잘 되는 법 10가지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왜 메이크업을 책으로 배웠어요 하고 메이크업을 진짜 막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 하고. 그래도 이수지 원장 그래도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내가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약간 있는 거죠. 똑똑하다. 있는 핵심을 짚네요. 내가 보기 약간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내가 걔를.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낮게 보일까? 그냥 원장실에 생각. 왜 안 보세요? 그러니까 잘 봤어. 밥이나 먹자. 그리고 밥 먹고 갔어요. 밥도 내가 샀어.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내가 이만큼 된 거는 1도 없었어. 정말 후진학교 나오고 막 이래도 어떤 원장님이 수술을 뭘 기가 막히게 잘해. 내가 되게 궁금해. 그러면 가고 원장님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사들고 가가지고 제가 어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수술 되게 빨리 하거든요. 어떤 원장님 막 2시간씩 수술해. 지겨워 죽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근데 다 하고 봐주고 환자랑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직원하고 어떻게 하는지 회식하는 데까지 가서 다 봐요. 그냥 스펀지처럼 이게 슉! 직접 가서. 난 스펀지처럼 흡수해. 내가 필요하면.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독하시군요. 그런 독하진 않네. 근데 그런 마인드가 같은 서울대라도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간 좀 파는 성향이 있으시군요. 지금 좀 늙어서 약해졌는데 젊었을 때 굉장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치과가 몇 개쯤 있어요? 병원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뜨는 게 2만 몇 개가 떠요. 2만 개 있다면 어쨌든 모든 병원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원장님 어쨌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쯤은 되게 잘 되는 시절도 있었잖아요. 1등이었죠. 1등. 잘 되는 치과 병원은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물방울 레이저로 물방울 5분 레이저. 만에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가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치과가 강남에 빅5가 있었는데 서울대이고 여자인 섬세함으로 덜 아프게. 저는 이게 손이 작아요. 뭐 입 찢어지고 이런 사람 네네. 없어. 언제 휙 지났다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수술 안 해? 막 이러면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어? 막 이래. 한때는 치과의사협회에서 공문이 날라온 적이 있어요. 왜요? 네가 5분 만에 무슨 임플란트 1개를 심어. 야, 환자들 100명, 1000명 받아와. 이랬어요. 네. 그래서 아우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래갖고 5분 만에 임플란트 하나 심었다고 서명 좀 사인 좀 해주시려고 그랬더니 환자들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어르신들은 다 알아. 어우, 이 원장이 잘 나가니까 질투들 하는구나. 해줄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원장님만의 그런 스킬, 서울대 이런 것들 말고 또 병원을 잘 운영하기에 필요한 것들.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약간 소통 능력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좋아하는 의사는 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의사예요. 그쵸. 사실 또 의사분들이 사실 좀 약간 건의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딴 데서 일하다 온 이제 직원들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새로 직원이 왔는데 환자 받으세요. 그래서 환자를 눕히고 방포 확 덮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아가 그건 안 급해.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눈을 보면서 얘기해. 어디가 아팠어요? 그러면, 원장님 저는요 이랬고요. 네. 그랬어. 들어줘. 받아줘. 네. 그랬구나. 그러면은 뭐 어디가 그렇게 아픈데? 이래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다 들어줘. 다 들어.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이 다음에 이제 누워요. 근데 이제 새로 개업한 막 하버드 교수하고 네. 이런 선배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열받는 거야. 나 하버드 교수인데 전 하버드를 안 나왔잖아. 그쵸, 서울대만 그쵸.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네가 왜 잘 돼? 비결이 뭐야? 얘기해. 그럼 내가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고 환자 얘기를 좀 들어봐요. 네. 얘기했거든요. 아이 컨택이 중요해. 얘기했었더니 야, 눈 볼 시간이 어딨냐? 이빨 들여다보기도 그러니까. 바쁘지. 계속 헛소리야. 내 말을 이렇게 개소리로 야, 듣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이 남녀 사이에도 보통 연애를 하거나 뭐 할 때 그 무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쵸, 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 환자와 나도 사람들 사람의 만남이니까 환자는 어쨌든 치과 치료하기 왔지만 예. 둘 간의 워밍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서 있다가 온 직원들은 늘 그러더라고. 원장님 환자 봐주세요. 눕히고 방법 확 덮어버려. 난 누굴 진료하는지 모르고 환자도 날 잘 몰라.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 치과 가면 그죠, 항상 그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알든 말든 그거 안 급해 이러면서 환자하고 아유 저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막 어떤 분은 아주머니들 말 많으면은 내가 있잖아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삭신이 쑤시는데 힘들게 와가지고 아유 여기 언덕 올라가는 힘들었고 그럼 그쵸. 근데 운동이 좀 살짝 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얘기하고 넘어가. 뭐 직원들은 답답하지 환자는 밀려있고 그렇죠. 밀려있거든. 회전율이 느려지잖아. 그런데 그건 안 중요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제가 강남에 어디 압구정에 피부과 갈 때가 있는데 지금 약간 관리하시는구나. 저게 관리하는 거야? 이런 눈빛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가자마자 저는 그냥 누워 있어요. 원장님이 이제 딱 제가 다 세팅이 되면 이제 그 도와주신 분이 공장이야 공장. 이제 원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다닥 하고 가. 이제 이런 거를 받다 보면 근데 원장님 같은 병원에 오면 다른 걸 느끼는 거죠. 그죠? 일단 얘기를 나눠. 그리고 갈 때도 꼭 아이 컨택을 해요. 막 힘들게 수술 받고 막 이러고 근데 난 수술이 많으니까 막 이러면은 이 손 물고 있고 뭐 말을 못 할 때도 있어요. 수술 끝나면 그러면은 눈 인사라도 이렇게 되게 노력해. 그 사람의 눈을 돌리기 전까지 나는 너를 쳐다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네. 끝까지 따뜻하게 쳐다봐줘. 네. 힘들었죠? 네. 이거를 해주려고 되게 애를 써요. 잊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잘 되는 병원. 첫 번째는 유니크함.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보다는 환자를 그대로 바라보는 네네네. 거. 세 번째. 남다른 실력이죠. 워낙 손이 작고 네. 언제 손이 들어왔다 나오는지 모를 정도이고 네네. 손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5분 만에 가능한 거야. 아무리 물방울 레이저 해도. 그리고 물방울 레이저로 하면은 이제 시골에 소문이 팍 나죠. 이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가 싹 생겼어. 근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임플란트 10개를 하루에 다다다 심었잖아. 이 딱 보여주면은 거기 다 와. 시골 마을이. 어른들한테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심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두 방울 흘릴 수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칼로 째고 꼬매고 막 이런 긴 시간과 피 철철 흘리는 거와 게다가 이제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이가 나쁜 분들이 많거든요. 네. 몸이 안 좋으면 이가 망가지니까 피 안 흘리고 임플란트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 레이저 때문에 다 20년씩 다니고 다 함께 늙어가요. 저와 함께. 자, 그럼 이제 치과 의사, 치과 원장님한테 요 네. 질문 안 할 수 없겠죠. 네네. 치아 관리. 일단 원장님 치아 관리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양치질이죠. 양치. 네.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1시간? 뭐라고? 1시간? 다 합쳐서 1시간 정도. 내가 이번 책에도 쓰는데 얼마나 또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 나와서 1시간 양치해야 돼요 이랬더니 악플이 미쳤다고. 미치냐 나 달렸어요. 그쵸. 근데 자 이제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나쁜 세균이 제일 많아요. 해야죠. 현기성 세균. 네. 공기가 없을 때 자라는 현기성 세균. 제가 좀 전문가 같죠? 얘기하니까.
제일 많아. 이불 닫고 잘 때. 침도 말라. 윤활유도 없고 씻어주는 것도 없어. 현기성 세균이 많아요. 그러면 뭘 먹기 전에 만약 이때 이 안 닦고 물부터 마시면 그 세균을 내가 마시는 게 돼요. 아, 아침에 물부터 마시면 안 돼요? 목말라도 이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현기성 세균, 나쁜 세균부터 없애야 돼요. 혀도 내밀어서 닦고 현기성 세균, 공기가 없이 잘 자라는 세균은 혀 안쪽에 막 공기 안 통하는데 네. 이 잇몸 주머니 안쪽 깊은데 막 네. 이렇게 있어요. 닦아야 돼. 아침에 한 번 닦죠. 하루 몇 끼 드세요? 새끼. 새끼? 그러면 이미 4번이 됐어요. 간식 드세요? 먹죠. 몇 번 드실까? 하면 뭐 그러다 2번 먹죠. 2번? 그러면 6번 됐죠? 아, 간식 먹고도 해야 된다. 그럼요. 과자를 먹든 떡을 먹든 네네네. 네. 커피, 주스, 오렌지 주스, 우유 이런 거 안 드실까요? 그럼 몇 번이지? 다 합치면? 뭐 이런 거 마셔도 양치를 해야 돼요? 잇몸 사이에 스며들어요. 뿌리 쪽으로. 세균이. 그 안에 현기성 세균, 깊숙이 있는 세균이 뭐든지 먹고 막 다 자라요. 그러고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닦아야 되죠? 네. 그러면 저도 간식 같은 거 먹고 음료수 먹고 오렌지 주스, 우유 먹어도 다 스며든단 말이에요. 네, 잇몸으로. 네. 특히 잇몸이 약한 네, 사람들은 네. 나이가 들수록. 네. 그러면은 하루에 바쁘면 10번, 안 바쁘면 20번? 그러면 20 곱하기 3분이 60분이에요. 1시간이에요. 아니, 좀 약간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약간 지나친 편인데 그걸 게을리 했다면 네. 나의 치아 나이는 52세였을 거예요. 아, 지금 치아 나이 어떻게 되는데? 저희 치아 나이는 한 30살? 야, 어쨌든 양치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치실하지 않는 자 무덤에 일찍 간다. 미국 학회지에서 발표했어요. 좀 똑똑해 보이죠? 네. 미국 치주 학회지에서 발표했어요. 스케일링은 꼭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정기적인 치과 검진 6개월에 한 번을 추천해요. 딱 요 세 가지만 좀 잘 지켜도 네. 어느 정도는 그죠. 이제 치과에서 알아서 하겠죠. 넌 더 네. 커질 거니까 빨리 이걸 하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또 6개월에 한 번 가야죠. 치실로 하면 네네. 항상 잇몸에 피가 많이 나요. 아, 어떡해. 잇몸에 피가 많이 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스케일링 안 한 것도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스케일링 할 때마다 피가 많이 나요. 항상 듣는 말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야.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니까 10,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안 되면은 6만 원이에요. 네. 근데 6만 원 정도는 써. 그쵸. 6개월에 한 번 가세요. 무조건 2번. 그리고 평소에 피곤하고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술 먹고 그냥 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제 유튜브 보면은 올바른 양치질 끝판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20번을 닦아도 절대 치아 마모가 오거나 손상되지 않는 양치 방향, 회전법으로 닦는 거, 양치의 강도, 어떤 치수를 쓰고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치실할 때 피가 묻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피곤하면 피가 나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헥사메딘 약국에 팔아요. 치실을 담궈. 헥사메딘은 임플란트 수술하거나 잇몸 수술할 때 쓰는 유일하게 입증된 항염 효과가 있는 가글이에요. 뭐 리스테린 이런 거 아니야. 헥사메딘. 네. 네, 치실을 담궈 치실이 스며들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피가 나는 곳을 쭉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 4일만 해도 싹 붓는 것도 가라앉고 싹 줄어들어요. 단 헥사메딘은 10일 이상은 쓰지 말고. 사실 제가 원장님을 이전에 본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요? 오프라인에서 말고 이제 저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영상을 좀 볼 거잖아요. 이전의 영상들을. 예전에 네.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약간 어두운 공간에서 공부 잘하는 법. 그 뭐였지? 50만 회 이상이에요. 공부 잘하는 법. 87학번 맞아요. 네네네. 거기 공부법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공부법을 왜 보셨을까? 수험생도 아닌데. 제가 5번째 냈던 책이 네. 그때는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대한민국의 수능 만점자, 역대 수능 만점자 30명을 최초로 인터뷰해서 제목 짱이다. 네. 그래서 공부법 한 가지 정도만 추천해 준다. 수험생들 또 사실 따님이 어쨌든 수험생이잖아요. 예. 이제 딸 같은 분들에게 저는 근데 되게 공부를 잘할 수 없는 불모지에서 서울대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때는 전 60년대생이고 제가 이제 수능을 보던 그 87년도에는 충청북도 청주가 제일 꼴찌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플랜카드 붙었다 그랬잖아요. 신문에 나왔다 그러고 제 위아래로 서울대가 없었고 제가 서울대 그때 이만하고였는데 서울대 발을 딱 디뎠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동문회 향후에 할 게 없는 거야. 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치대를 간 거는 되게 높은 학교를 간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고1 때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난 고2, 고3 딱 2년 공부했거든요. 야. 내가 천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어렸을 때 독서를 고2, 많이 고3 2년 딱 공부하고 딱 서울대 2년. 치대. 네네네. 왜냐면 고1 때까지만 해도 난 수학을 50점만 맞던 사람이었어. 점수가. 어떻게 했는데요? 구체적인 꿈을 그렸어요.
막 힘들지. 내가 막 말로는 고3 때 조금 성적 오를 때나 뭐 7시간 자고 이랬지. 네. 고2 때는 4시간 자자, 5시간 자자. 늘려보니까 제일 적정한 시간이 뭐 6시간, 7시간 자는 거더라고요. 근데 고2 때는 성적을 너무 올려야 되고 안 오르니까 쉬는 내가 원한 그때 주지 않잖아. 고2 말 되니까 어머 너 공부 좀 하는구나 된 거지. 고2 초만 해도 네가 무슨 서울대를 가. 옛날에는 선생님들 그랬어요. 정신 차려. 막 이랬거든요. 네. 우리 엄마 아빠도 나 공부하러 학교 가는데 안 믿어. 놀러 가겠지 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늘 구체적인 명확한 사진을 그렸어요. 어떻게? 내가 서울대생이 됐어. 네. 고2, 고3 내내 나는 난 서울대생이 될 거야. 재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나는 돼.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100% 믿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뭐 문자 오고 이런 것도 없어. 서울대에 가서 엄마랑 서울대 벽보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보러 갔어요. 추운데 덜덜 떨면서 당연히 여기 내 이름이 있을 거야. 한치 의심이 없었어요. 꿈꾸는 다락방. 네, 이지성 작가님. 네.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마음이 내가 좀 약해졌다고 생각해. 네. 지금 그런 어린아이 같은 100%라는 믿음이 사실 막 삶이 부딪히면서 약해질 때도 있는데 네. 그때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40분 집중하고 뭐 10분 쉬고 40분 집중하고 집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하루 종일 반복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아무 인생이 없어. 밥 먹는 것도 40분 집중하고 10분 쉴 때 잠깐 후다닥 먹는 거고 밥의 양도 되게 줄였어요. 식곤증 오른다고. 엄청 날씬하고 이뻤어. 실제로 재수없한다. 공부법은? 지금 어떻게 공부에 대한 공부법. 마인드 관리였던 근데 나는 이제 다른 거는 웬만하면 할 것 같고 암기력도 좋은데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네. 수학의 벽은 쉽게 안 깨져요. 수포자라고 있잖아요. 절대 안 깨져 수학은. 그래서 내가 푸른 수학 문제집이 몇백 건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학의 정석 달달달, 수학 교과서 달달달. 저는 사실 하루 종일 거의 2년 내내 수학의 95%의 노력을 바친 것 같아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죄송하지만 다른 과목은 그냥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 달달달 외워서 100점 맞아요. 근데 수학은 다른 과목 시간에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늘 수학 교과서 정석 문제집, 교과서 정석 문제집.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갖고 그 오답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계속 그 오답에 해당하는 거는 1000번 이상 또 풀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오답률이 처음에는 50개 틀리던 애가 49개, 줄어들죠. 48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점수는 전교 2등을 향해서 갔고 절대 깰 수 없었던 그 충청북도 1등으로 들어온 애가 계속 전교 1등을 했는데 그냥 막연히 믿었어. 언젠가 나는 제일 제끼고 내가 전교 1등이 될 건데 내신 1등이 될 건데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역전됐어요. 그리고 나만 갔어 서울대를. 근데 사실 이게 믿은 것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네. 어린아이와 같은 노력이죠. 제가 이제 공부법 관련된 책을 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이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참 단순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오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오답에 유형이 있단 말이죠. 맞아. 맨날 틀리는 데서만 틀려. 맨날 틀린 거에 있으면 안 틀려도 사실 굉장히 점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맞추는 건 맨날 맞춰. 그러니까. 오답을 계속 파야 돼. 그러니까 그 오답만 잘 해결해도 사실 점수랑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게. 내가 모르는 문제도 나와. 그쵸.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무조건 그 문제와 공식과 푸는 과정과 이거 달달달 다 외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느 경지가 되면 난 그때 정말 신이 도왔나 할 정도로 분명히 내가 풀어보지도 못한 모르는 문제인데도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까지 다 맞춰서 나는 수2를 다 만점 맞고 들어갔어요. 고1 때 수학 50점 맞던 사람이야. 그렇게 많이 풀고 오답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는 문제까지 맞추는 단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거는 그때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어렸을 때 성공의 기억? 성취. 그 기억이 난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맞아. 믿음을 평생 깔아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거창하게 무슨 서울대 이런 거 안 가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난 그때 우연히 공부였고 만약 딴 거 잘했으면 딴 거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시골에서 내가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거 집에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이 딴 거를 발견 못하고 공부밖에는 이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한 건데 내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지금 얼마나 다른 거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잘하는 뭔가를 발견해서 작은 성공의 기억을 쌓아가면 나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뭐든지 이걸 드립답하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드립답하는 게 이 시대의 니즈와 딱 맞아 떨어질 때 테이블이 한 바퀴 돈다니까. 테이블은 돌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성취가 중요한 것 같아. 작은 성취라도. 그쵸? 작은 성공의 기억을 안고 사세요.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래야지 내가 사회에 나와서 뭘 할 때도 그냥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실패가 쌓이면 사람이 움츠러들더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 움츠러들지 말아야 돼. 나도 실패한 거, 닥짓한 거 되게 많아. 닥디잖아. 닥짓 많이 했는데 움츠러들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도 그 또한 많이 해요. 또 잘 나간 치과 의사는 자기 개발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전에 자만했던 나의 교만을 이렇게 많이 돌아봤어요. 새벽기도 가서. 내가 한때 치과에서 전국에서 탑이었기 때문에 네. 나는 늘 탑일 거라고 생각했어. 네. 감히 나보다 훌륭한 후배가 나를 치고 올라올 거. 환자들 그때 얘기했거든요. 원장 자만하지 마. 언젠간 후배들이 다 치고 올라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위상이 지금 어떤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건 나의 교만이었어. 다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더 좋은 기술도 나올 거고 언젠가는 뭐 나보다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네. 인정해야 돼. 난 100살까지 내가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탑을 지킬 거라고 직원회의 때 얘기했어. 아우 애들 얼마나 재수없었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원장님 워너비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스타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네. 치과가 좀 주춤할 때 어떻게 좀 알려볼까? 옛날처럼 신문 광고, 방송으로 광고라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다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비 효과가. 치과로도 올 수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꿈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젊음의 비결을 또 인터뷰하는 옷이잖아요. 제가 젊음을 주제로 누군가를 인터뷰할 줄 몰랐어요. 저도 그걸로 인터뷰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네. 있는 사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게 있으면은 어쩌면 그게 60대에서 70대에서 치과에서 탑을 지키겠어 이런 흉악한 모습보다는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네. 어쩌면 그쪽으로 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선한 사람이 돈을 많이 그렇죠. 벌어야지 아이들도 돕고 뭐 아프리카의 우물도 파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약간 융통성. 옛날엔 정말 치과밖에 몰랐는데 어쩌면 그쪽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이 자기개발이 어떻게 보면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실제로 하고 계시는 자기개발 좀 법은? 옛날에 주 7일 근무도 했어요. 7일 동안 치과에 매달려서 죽어라 치과에 매진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크다는 건 알아요. 일요일이 치과를 열어요? 일요일에 열었었어요. 크게 할 때는. 규모가 누르는 부담감이 있어. 이만큼 그치, 벌어줘야 그치. 된다는. 그거는 사실 욕심이고 그렇게 하면 또 오래 살 수도 없고 건강하게 워너비는 개뿔 막 이러겠죠. 지금은 조금 젊은 치과 의사들한테도 나눠줘 환자들을. 현재 100%를 여기 쏟아주면 내가 지금 현재 버는 돈은 말 안 해. 네. 근데 미래에는 대비해야 돼. 그러면 현재의 80%, 70%로 프로테이를 낮추고 20, 30%는 지금 유튜브나 뭐 홈쇼핑이나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나 뭐 이런 젊음의 비결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를 개발하고 어쩌면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높여가고 있죠. 책도 쓰고 있고. 그때쯤에 동상이몽에서 왔어. 하자고. 근데 나는 동상이몽 그리고 방송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만약에 내가 이혼녀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는 게 싫었어. 우리 집에 와서 찍으면 알게 되잖아요. 절대 내가 이혼녀라는 거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각서까지 받고 했지만. 아 진짜요? 근데 다 알지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근데 뭐 베개가 하나밖에 없고 그 큰 침대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다 알려졌죠. 난 그게 되게 큰 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혼한 여자들, 이혼한 커리어우먼들, 이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죠. 와서 울고 막 그런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때 동상이몽 나오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0,000명 정도 됐던 팔로워가 8만 명까지 올라왔었어. 좋겠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네? 이거를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이혼녀인 걸 알고도 나를 팔로우하지? 아, 애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20, 30대 애들은 나를 좋게 보는구나. 이래갖고 그런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 내가 너무 애들을 모르는 거, 사람들을 모르는 거지. 실제 지금 자녀분이 19살 네. 한 명 있잖아요. 네네네. 자녀 교육은 어떻게? 독특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를 안 보내셨다고. 네. 자기 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네. 물론 나도 막 제멋대로 살았지만 남들이 보면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되게 효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특한 길을 간다는 게 부모한테 되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 엄마가 맨날 너랑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해봐라 맨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딸도 나랑 비슷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꽂혀서 해요. 하고야 말아. 근데 안 꽂히면 안 해요. 근데 나는 얘가 내가 쓴 책도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요. 나는 걔가 책을 이렇게 보는 거를 정말? 본 적이 없어. 내가 쓴 책을 엄마가 쓴 책은 안 보냐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도 침대 위에 그대로 고득개로 그대로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몇 달 동안 그러고 있더라고. 네. 그냥 놓고 옆에서 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책을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 그러면 신기하다. 사과라도 깎아서 줘야지 들어가면 이렇게 자고 있어. 아, 굳이 그게 너의 길이 아니라면. 그리고 사실 다른 거를 또 잘해요. 그러면은 중2 때 엄마 난 학교 가서 잠만 자고 의미가 없어. 차라리 집에서 잠을 편히 잘래. 그리고 내가 잘하는 뭔가를 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닐 것 같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난 중2 때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엄마를 그렇게 설득할 줄도 몰랐고 그러는데 그거에 너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냥 중2 때 중학교도 일반적으로 졸업한 게 중2 아니었어요? 때 그럼 중학교 걔 지금 초졸이에요, 초졸. 걔 말에는 뭐 4월에 뭐 중학교 검정고시 따고 8월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따겠다고. 왜 아직 중학교 검정고시 그러면 안 했어요? 지금 이미 지났잖아요. 걔도 나름 생각을 한 거지. 아니 뭐 인생의 방황도 하고 나는 그래요. 보면은 대학 졸업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쵸, 많죠. 대학원 졸업하고 취준생으로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네.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닐까 말까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DM으로 상담을 하니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 3, 40에 이게 뭔가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사업하고 방황하고 몇 년씩 방황하는 사람 있어. 얘는 그냥 빨리 온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세상 궁금한 게 없으니까 뭔가 발견하면은 매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죠. 기다려주는 거군요. 그냥 내가 내 자식을 안 믿으면 누가. 그때 뭐 불안하거나 아이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이런 것도. 일도 안 불안해요. 난 내 딸한테 늘 얘기하는 게 나는 너를 믿어. 나는 죽을 때 이 사회에 다 기부하고 죽을 거야. 왜냐면 넌 나보다 훨씬 잘 살 거거든. 난 널 믿어. 이렇게 얘기해. 원장님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어떤 분은 좀 철없는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실제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봐도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약간 치과 의사로서 이렇게 교정이나 라미네이트나 미백 치료했을 때 치아가 컴플렉스 있는 사람한테 미소 훈련을 시켜요. 네. 그러면은 여기 힘을 빼야 돼. 네.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위스키 하면서 여기 중간에 힘을 빼야지 예뻐. 나이가 들수록 우락부락한 아줌마가 되는 거는 힘을 너무 줘서 그래. 근육이 발달해서. 그래서 실제로 나는 찍을 때 이렇게 약간 위스키 이러면서 찍거든요. 내가 봐도 백치미가 뚝뚝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볼 수 있어. 근데 글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연말에도 이렇게 인스타 댓글 보면 원장님 글이 1년간 내게 너무 힘이 됐다고.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왜냐면 작년이 너무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치과도 사실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 때 나한테 힘을 주려고 썼던 글이 너무 힘든 사람이 공감하는 글도 되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글은 되게 어른스러워요. 근데 사실 얼굴은 위스키 하면서 아무 생각 없거든. 그래서 약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철딱서니가 없어. 어떨 때는 후딱 벗고 비키니도 막 올리지 그러는데 가끔 올리는 글은 내가 봐도 훌륭하다 이런 글 있어요. 작가님.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되게 롱터뷰예요. 아우 정말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으신가 보통은 한 1시간 반. 오늘 낮에도 촬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낮에 한 1시간 20분. 보통 2시간 잘 안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넘어갔어요? 워낙 내가 그렇게 이쁜가? 힘들어. 피곤해. 나 머리 아파. 재밌고 유익해서. 네, 맞죠? 초콜릿 먹어야 되겠다. 저도 오늘 이 주제를 인터뷰할 줄도 몰랐고 이 주제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젊음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너무 별거 아닌 일에 안달복달하고 너무 내일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막 걱정해.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일 걱정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야. 그리고 지나간 일을 너무 후회해. 후회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야. 지나간 후회할 일을 할 사람도 많고 실수도 많고 누구나 그래. 슬픈 일도 많고. 너무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를 되게 꽉 채워서 충실히 살아가고 오늘 하루 내게 지어준 이렇게 롱터뷰를 해준 네. 작가님께 되게 감사하고 또 내가 잠실에 달려가서 미팅하고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또 이 영상이 대박 날 거를 막 기대하면서 두근두근 감사하고 네. 그런 두근거림? 제가 첫 책 계약을 했을 때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 계약을 하고 작가님 이러는데 그리고 돈도 계약금도 받았잖아. 근데 작가가 됐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꿈 중에 하나가 작가였는데 이러는데 그때 치과일에 되게 찌들어 있다가 작가가 됐어. 계약서를 보고서 거를 보니까 19살 때 내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 막 두근거림 있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했을 때 막 심장이 막 뛰고 두근거렸을 때 대부분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저기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 혈액순환제 이런 거 먹거든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심장이 막 펌핑하는데 물론 운동할 때도 막 펌핑 되지만 그런 게 나는 그게 젊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 같아. 네. 난 치과에 100% 몰입해도 충분히 벌지만 네. 또 미래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나 또 카메라가 켜지면 엄청 어때요? 가슴이 뛰거든. 그쵸. 너무 즐기는 것 같지 않아, 인터뷰를? 맞아요. 쇼핑도 그래서 너무 즐겨. 물건을 엄청 많이 팔았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가슴 뛰는 일을 하라고.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하라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해야 되지만. 해야 되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그렇죠. 그거랑 가슴 뛰는 일이 일치하면 좋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내 생계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나아갈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게 그게 젊음. 그게 젊음이야. 야, 마지막에 드디어 명언 대폭발이다. 마지막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네. 그죠. 네. 감동의 도가니탕.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그런 게 생각났어요. 누구나 다 늙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늙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네. 모두가 좀 비슷하게 늙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원장님을 인터뷰로 만나뵌 이유랑 네. 지금 제가 느낀 감정이 똑같은 건데 그냥 저렇게 늙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늙고 싶은 방식으로 늙으면 되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늙어가는 방법, 방식, 태도 그런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마디 해도 돼요? 나는 늙어간다, 능금 이거를 금지어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 쌍둥이가. 네. 근데 한 명은 친구가 맨날 물어봤어. 너 10년 후에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뭐 머리 빠지고 늙고 배 나오고 막 이러겠지. 그래요. 근데 한 명은 나는 운동 계속 하고 나는 머리숱도 계속 많을 거고 좋은 것만 먹고 일도 되게 잘 풀리고 세련되게 옷 입고 살 거야. 근데 10년 후의 모습은 얘는 얘기한 대로 됐어. 난 그렇게 늙어갈 거야. 머리 빠지고 배 나서 쌍둥이인데. 근데 10년 후에 얘는 진짜 머리도 안 빠지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근데 내가 저 때 사진이 더 늙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생각했거든. 네. 굳이 내가 늙어야 되고 굳이 아줌마처럼 살아야 되나? 나는 안 늙을 거야. 늙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대로 10년, 20년 후가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늙음이라는 얘기를 사실 살면서 거의 안 써요. 오늘 할 일 뭐지? 이거 열심히 하자. 내일 뭐 하지?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지. 한 살을 더 먹었어. 고심각종을 치네. 이러진 않아. 되게 축복하는 한 해가 열렸다 이러지 52살이 됐어 이러지 않아요. 직원들이 초를 꽂아도 52개를 막 힘들게 꽂아갖고 야야 큰 거 2개 작은 거 하나 이러고 말아요. 21살인가? 늘 양심도 없으시네. 그냥 숫자를 잊고 사는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냥 꽂혀서 살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야지. 진짜 단순한 거지. 네. 네 그거예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최강 동안 치과의사 이수진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